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화 제7강 러시아 미술 2편입니다. 수리코프와 렛빈 그리고 러시아 대표 화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실리 수리코프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림은 바실리 수리코프의 자화상입니다. 수리코프는 1848년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수리코프의 가문은 시베리아 까자크계였습니다. 수리코프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에 허덕여서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국립학교를 졸업하고 현 군청에서 그림을 그려주며 생활하던 중 에니세이 현지사 자미아진이 그의 그림들을 보고 크라스노야르스크의 금광업자 꾸즈네초프라는 후원자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코프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1869년부터 75년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술아카데미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수리코프는 1875년 졸업작품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황제와 그 여동생 베르니케 페스트 총독 앞에서 믿음을 설파하다라는 작품으로 1급 공식 화가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1876년 모스크바로 가서 1878년까지 모스크바 구세주 그리스도 사원 벽화 채색 작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리코프는 역사화를 주로 그렸으며 아브람체보 그룹에서 활동하였죠. 또한 1881년부터 1907년까지 이동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1908년부터는 러시아 예술가 연합의 회원으로 활동하였죠. 수리코프는 러시아의 과거를 완벽하게 재현한 작품으로 많은 후배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스크바 수리코프 미술대학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렛빈 미술대학과 함께 러시아의 양대 미술대학으로 꼽힙니다. 수리코프의 후손은 러시아 문화사의 큰 인물들입니다. 수리코프의 딸 올가는 화가 뾰드르 건찰롭스키와 결혼했습니다. 위에 왼쪽 우표에 나올 만큼 유명한 화가였고 트레치아코프 갤러리에도 그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위에 가운데 사진에 있는 수리코프의 외손녀 나탈리아 건찰롭스카야는 화가였고 작가였습니다. 러시아 국가의 작사가였던 작가 세르게이 미할코프와 결혼하죠. 위에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리고 증손자는 안드레이 콘찰롭스키 감독과 니키타 미할코프 감독입니다. 그리고 고손녀는 기자이며 유언에서 활동하는 아래 오른쪽 사진의 사회활동가 올가 세면노바입니다. 안드레이 콘찰롭스키는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며 오디세이 2000 등을 감독한 유명한 감독이고 니키타 미할코프도 한국에서 개봉된 위선의 태양, 시베리아의 사랑 등 여러 유명한 영화의 영화배우이자 감독입니다. 그럼 이제 바실리 수리코프의 작품을 살펴볼까요? 먼저 1881년 작품 취니병 사형날의 아침입니다. 이 작품을 완성하면서 수리코프는 이동파의 회원이 됩니다. 오른쪽에 말을 타고 꼿꼿이 앉아있는 뾰드르 대제와 죽음을 앞둔 취니병들의 다양한 표정과 포즈가 인상적입니다. 빨간 스카프를 두른 소녀가 마치 관람객을 향해 소리치는 듯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유튜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르조프의 멘슈코프는 1883년 작품으로 뾰드르 대제의 전우이자 총신이었으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대귀족 멘슈코프를 그렸습니다. 뾰드르 2세에게 실종하여 시베리아 베르조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모습이죠. 오두막 식탁에 앉아있는 멘슈코프가 그의 두 딸과 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몸을 기대고 있는 딸은 뾰드르 2세와 약혼까지 했던 딸이었으나 이제는 변방에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였죠. 컬렉터 파벨 트레치아코프가 이 그림을 사들였고 수리코프는 그 돈으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을 여행하였습니다. 드레스덴 미술관과 루브르 박물관의 수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모로조바 대귀족 부인은 1887년 작품으로 구교도였던 모로조바 대귀족 부인이 수레에 실려 유배를 떠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모로조바 대귀족 부인은 두 손가락을 든 오른손을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구교도의 상징이었던 두 손가락으로 성호를 긋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눈밭에 앉은 거지는 쇠사슬을 걸고 누더기를 걸친 모습으로 유로즈비, 즉 성바보를 그린 것입니다. 성바보는 러시아의 독특한 인물 형상으로 고행을 하거나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바보 성자를 말합니다. 그도 두 개의 손가락을 편
오른손을 들고 있어 모로조바 대귀족 부인의 신앙을 지지하는 듯합니다. 수레 옆을 달리는 소년을 그려넣어 그림의 역동성을 부여하였고 수리코프가 몇 개월을 관찰하여 표현한 다양한 빛깔의 눈길이 실감납니다. 눈 요새의 점령은 1889년 작품으로 고향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그린 것입니다. 수리코프는 1888년 4월 8일 아내가 죽는 슬픔을 겪습니다. 1889년 수리코프는 딸들과 함께 고향 크라스노야르스크로 갔죠. 그리고 1890년 가을까지 머뭅니다. 이때 그린 그림이 눈 요소의 점령인데 어린 시절 마슬레니차 축제 기간이나 봄 축제 기간 때 즐겨 했던 경험을 그린 것입니다. 1891년에 완성된 이 그림은 루스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00년 파리 국제전시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예르마크의 시베리아 정복은 1893년부터 95년까지 그린 작품으로 시베리아에 살면서 시베리아의 삶과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수리코프가 그린 역사화입니다.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인물 군상들이 집단 초상화처럼 생동감 있게 묘사되었습니다. 예르마크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데요. 예르마크는 왼손을 뻗어 적진을 향하고 있는 투구를 쓴 장군입니다. 러시아 동진의 선봉장 예르마크의 동쪽으로 곧게 뻗은 왼손이 시베리아 정복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동진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수리코프는 1893년 페테르부르크 예술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죠. 알프스를 넘는 스보로프 장군은 러시아의 전설적인 장군 스보로프를 그린 것입니다. 스보로프 장군은 에카제리나 대제 때 푸가초프 반란을 진압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35번의 전투에서 군대를 지휘했는데 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치른 전쟁은 1799년 프랑스를 상대로 이탈리아 북부에서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스보로프 장군은 70살의 나이에 병사들과 함께 걸으면서 알프스 산맥을 넘는 영웅적인 행군을 감행하여 북부 이탈리아를 프랑스 군대의 점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스보로프는 70의 나이에 용맹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가 베르샤기는 스보로프 장군이 걸어서 알프스를 넘었는데 말을 타고 알프스를 넘는 장군을 묘사했다고 수리코프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수리코프가 스보로프 장군의 역동적이고 용맹무쌍한 모습을 묘사했다는 데에는 의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테판 라진은 수리코프가 마지막으로 그린 역사화입니다. 스테판 라진은 1670년 볼가 강변에서 농민 봉기를 일으킨 동간 까자크 출신 대장이었습니다. 스테판 라진은 1670년 봄부터 1671년 4월까지 거의 1년을 진압되지 않고 유세를 떨쳤습니다. 이 그림은 볼가강의 배를 타고 아침 어스름을 뚫고 떠나가는 스테판 라진 일행을 묘사하였습니다. 강물을 등지고 생각에 잠긴 음울한 표정의 스테판 라진이 가운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배 앞쪽에는 노를 젓고 있는 까자크들이, 뒤쪽에는 쉬고 있는 까자크들이 그려져 있죠. 악기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듯한 까자크, 뭔가 즐거이 노래하는 까자크, 자고 있는 까자크 등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누구도 스테판 라진에게 주의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에 잠긴 스테판 라진의 모습은 고독한 봉기 대장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리아 레핀을 만나보겠습니다. 레핀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하리코프주 추구예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레핀은 회상로 멀고도 가까운 것을 지필하여 그의 생애에 대한 상당히 많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레핀은 15살 때 고향 추구예프의 성상화가 브나고프의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그림을 배웁니다. 19살이 되던 1863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1864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아카데미에 입학하죠. 미술아카데미에서 그의 평생의 스승인 이반 크람스코이를 만납니다. 크람스코이는 그림뿐만 아니라 레핀의 세계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레핀은 1871년 성서를 주제로 한 야이로의 딸의 부활로 바실리 볼레노프와 공동으로 아카데미 졸업작품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급 공식 화가 자격을 획득하였죠. 그리고 금상 수상자에게 혜택으로 주어지는 6년간 해외 유학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레핀은 유학 가기 전에 네바강을 산책하다가 배를 끄는 예인부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볼가강을 가서 예인부들을 만나 유학을 미룬 채 3년간 볼가강에 베끄는 예인부들을 그립니다. 그 후 렛비는 1873년 5월 유럽을 여행하였다가 1876년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여 성직자 황녀 소피아 알렉세이브나 꾸르스크현의 십자가 행렬 등을 발표하였죠. 1877년 렛비는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사바 마몬토프의 영지 아브람체브를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레프 톨스토이, 모데스트 묵스루스키, 파벨 트레치아코프 등 예술가와 문학의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1882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다시 옮긴 렛비는 이동파 화가들의 전시회에 참여합니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고골 등을 비롯한 문학가와 무스루스키, 림스키, 코르사코프 등의 음악가, 스타소프 같은 예술평론가와 그 밖의 왕족, 귀족, 우아한 상류 여성들을 초상화에 그려서 초상화가로 이름을 날리죠. 1894년 렛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아카데미의 교수로 임명되어 1907년까지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예술아카데미 총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죠. 제자들로는 코스토지에프, 그라바리, 꿀리코브, 말리아빈, 오스트로우모프 등이 있으며 세로프를 개인적으로 사사하였습니다. 1903년 렛비는 마지막 대작이 된 1901년 5월 7일 국가소비에트 회의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렛비는 오른손 관절을 쓸 수 없게 됐죠. 팔레트를 허리에 매단 채 왼손으로 작업을 하지만 예전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렛비는 생애 말년을 핀란드의 쿠오클라에서 보냈고 그곳에서 8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1948년 쿠오클라는 렛빈의 이름을 따서 렛빈호로 개칭합니다. 렛빈의 1884년 작품 잠자리입니다. 12살의 딸 베라를 그린 작품으로 높은 횡목에 앉아 다리를 까부르고 있는 해맑고 무심한 소녀의 여름 한낮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소녀를 잠자리로 불렀죠.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1892년 렛빈의 가을 꽃다발입니다. 야생화를 꺾어 만든 가을 꽃다발을 든 성년이 된 딸 베라를 그렸습니다. 베라의 원숙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렛빈이 미술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유학 가기 전인 1870년부터 73년까지 그린 볼가강의 예인부들입니다. 러시아인의 모자이크라고 불렸던 이 작품에 대한 설명도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보이는 증기선을 그려넣어서 이미 증기선이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범선이 대다수였던 러시아의 현실과 일용직 노동자들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9년 작품 소피아 알렉세이브나 황녀입니다. 표트르 대제의 권력에 맞섰다가 수도원에 유폐당한 소피아 황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창밖에는 그녀를 도와 반란을 일으켰던 친위병의 신신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표트르 대제는 소피아 황녀의 수도원 방 창문에 아침마다 친위병들의 시체를 한 구씩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렛빈의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 이반 레제와 그 아들 이반입니다. 황태자를 새지팡이로 내려친 후 아들의 머리를 움켜잡고 주저앉은 이반 레제를 그렸습니다. 황제를 반미치광이로 묘사한 이 작품은 전시가 금지되었습니다. 파벨 트레치아코프가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시되어 공개됩니다.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렛빈의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작품입니다. 유형에서 예기치 않게 집으로 돌아온 유영수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벽에 걸린 알렉산드르 2세의 임종 모습, 시인 첵첸코와 네크라소프의 초상, 예수의 고난을 그린 그림 등은 당시 지식인 가정의 인테리어와 집안 분위기를 묘사하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렛빈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유튜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렛빈이 1881년에 그린 모데스트 무스루스키의 초상입니다. 러시아 국민파 5인조 중 한 사람인 무스루스키는 대단한 술꾼이자 애주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빨간 코의 그의 얼굴이 술에 얼근히 취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터키 술탄에게 편지를 쓰는 자포로지의 까자크인들이란 작품입니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작품이죠. 까자흐인들의 용맹과 호기, 허세가 가득한 이 작품은 까자흐인 수령 시르코가 터키 술탄에게 썼다는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그린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1676년 까자흐인 대장 이반 시르코가 오스만 제국의 무하메드 술탄의 최후 통첩에 대한 답으로 편지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편지의 원본은 보존되지 않았고 1870년대에 17세기에 작성한 편지의 복사본이 노비츠키란 사람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그는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드미트리 야보르니츠키에게 전달하였는데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 편지가 낭독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렛빈도 자리하고 있었죠. 일리아 렛빈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져서 1880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 술탄, 터키의 악마이자 빌어먹을 악마들의 형제, 루시퍼의 종이여. 도대체 너는 얼마나 잘난 기사이길래 엉덩이에 붙은 고슴도치 하나 무뚝이나 악마의 똥과 당신 군인들의 빵 같은 자여. 당신은 절대 그리스도인들을 복종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당신의 군대가 두렵지 않고 땅과 바다에서 기꺼이 싸워서 터키 여인들의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겠다. 이제 끝을 맺는데 우리는 달력도 없고 날짜도 알지 못한다. 달은 중천에 떠있고 주님은 연도를 알고 계시고 여기의 날짜는 당신이 있는 그곳의 날짜와 같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라. 까자크의 수령 이반 시르코와 자포로지에의 형제들. 렛빈의 미하일 로마노프의 신부간택이란 작품입니다. 1884년 작품으로 로마노프 왕조의 초대왕 미하일의 모습이 온순하게 그려져 있으며 그의 옆에 세 처녀가 선보이는 모습입니다. 분홍의 옷을 입은 처녀가 간택되는 순간이죠. 톨스토이와 인연이 깊었던 렛빈이 1887년에 그린 경작지의 톨스토이란 작품입니다. 야스나 폴랴냐를 자주 방문했던 렛빈은 톨스토이와 그 가족에 대한 많은 스케치와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이 작품도 레프 톨스토이가 영지 야스나야 빨랴나에서 밭을 경작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파벨 트레차코프의 초상입니다. 1901년 그림으로 트레차코프가 팔짱을 끼고 마치 그림을 감정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그의 손가락과 깊은 눈이 인상적이며 사색적인 표정이 트레차코프의 인텔리적 감성을 드러내줍니다. 렛빈의 1883년 작품 꾸루스크 현의 십자가 행렬입니다. 부활절이면 가장 중요한 행사들 중 하나인 성상화를 모시고 현을 도는 행사를 그린 것이죠. 귀족들과 일반 민중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는 작품입니다. 특히 옆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상화 옆을 따라가는 당당한 곱추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예전이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할 곱추가 지팡이를 짚고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에서 민중의 달라진 자기 인식을 보여줍니다. 렛빈이 1903년에 완성한 국가 소비에트 회의입니다. 이것이 렛빈의 마지막 대작입니다. 이후 오른손 관절을 못쓰게 되어 렛빈은 더 이상의 대작은 그려내지 못합니다. 가운데 앉은 니콜라이 2세와 각 부의 관료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죠. 렛빈의 주요 작품들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러시아 대표 화가들의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미술사의 농민 생활의 풍속화를 그려낸 알렉세이 베네치아노프를 만나보겠습니다. 알렉세이 베네치아노프는 풍속화의 대가로 페테르부르크 예술 아카데미 회원이었으며 베네치아노프 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네치아노프는 1780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모스크바 대상인 집안의 딸이었고 베네치아노프 가문은 상인 집안이었습니다. 처음에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했으나 나중에는 러시아의 3대 초상화가 중 한 명인 바라비콥스키에게 사사받았습니다. 1829년 베네치아노프는 궁정화가 칭호를 수여받았는데 농촌 생활을 전원시적으로 묘사했다는 평을 받죠. 그의 제자 중에는 지주 밀리코프의 농노였던 그리고리 소로과가 있었습니다. 베네치아노프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민중의 삶을 이해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렸으며 은퇴한 후에는 자신의 집에 농노와 농민들을 위한 미술학교를 열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리 소르과는 베네치아노프파에서 단연 두드러지는 학생으로 스승인 베네치아노프는 이러한 소로과를
알아보고 그를 농노 신분에서 해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완강한 반대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1847년 베네치아 노프가 죽자 그의 제자 소록과는 그림을 포기하고 성상화를 그려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베네치아 노프가 그린 경작지에서 봄이란 작품입니다. 1820년대 초로 추정되죠. 아름다운 농촌 안악이 말을 끌고 썰애질을 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여인이 말보다 더 크게 그려진 점, 봄에 피지 않는 수레국화가 그려졌다는 것 등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아름다운 농촌 풍경을 전원시처럼 평화롭게 그린 것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1820년에 그린 수학, 여름이란 작품입니다. 밀수학을 하다가 젖을 물리고 있는 여인을 그렸습니다. 건초백이란 작품입니다. 높게 쌓아올린 건초더미 앞에서 잠시 쉬며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어머니를 그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큰애를 바라보고 있고 소녀는 어머니와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농촌 처녀들의 카드 점치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농촌 처녀들은 카드점이나 촛농을 이용한 촛불점을 많이 치곤 했는데 그런 풍습을 그린 카드 점치기란 작품이죠. 1842년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화가는 칸스탄틴 플라비츠키입니다. 러시아 역사와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1830년 모스크바 관리 집안에서 태어난 플라비츠키는 페테르부르크 황실 아카데미에서 브루니 교수에게 사사받았습니다. 플라비츠키는 아카데미에서 정물화로 은메달을 받았으며 1854년 솔로몬의 재판으로 금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형제 요셉을 파는 야곱의 아들들이란 작품으로 금메달을 받고 아카데미 연금 수혜자 신분으로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1862년 러시아로 돌아와 아카데미 전시회에서 따라카노바 공주의 죽음을 출품하였죠. 이 그림으로 그는 교수 칭호를 받았으며 예술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플라비츠키는 이탈리아에서 걸린 결핵이 피츠르부르크 날씨 때문에 더 악화되어 결국 36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여 알렉산드르 넵스키 수도원에 안장됩니다. 그림은 표도르 브론니코프의 1866년 작품 플라비츠키의 초상입니다. 플라비츠키가 예술아카데미에서 금메달을 수여받았던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그리스 여신풍의 옷을 입은 여인과 그 앞에 엎드린 여인, 솔로몬 왕 등의 묘사는 아카데믹한 화풍을 보여줍니다. 형제 요셉을 파는 야곱의 아들들이란 작품입니다. 아카데미 졸업작품이었던 이 그림으로 플라비츠키는 금메달을 따고 외국 유학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따라카노마 공주의 죽음이란 작품입니다. 플라비츠키가 사망하기 2년 전에 그린 작품으로 그는 이 그림으로 교수 칭호를 받게 되고 아카데믹한 화풍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합니다. 1777년 페테르부르크 홍수 때 페트로그라드 감옥에 있다가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다는 따르카노바 공주에 대한 전설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에카제리나 여제의 권력에 도전한 전설적인 인물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물이 차오르자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는 쥐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고 따라카노바 공주의 황금빛 시트가 그녀의 신분을 은근히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플라비츠키는 이 그림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얼마 후 병으로 사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화가는 니콜라이 게입니다. 게는 1831년 보로네시의 지주 집안에서 출생하였으며 초상화 역사와 종교화의 대가입니다. 니콜라이 게는 키예프 김나지움을 졸업한 후에 처음에는 키예프 대학에 입학하였다가 페테르부르크 대학 물리수학부에 입학하였던 수재였습니다. 그 후 1850년에 자퇴하고 페테르부르크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7년을 공부하였죠. 니콜라이 게는 우수한 성적으로 미술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파리와 로마 등을 여행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니콜라이 게는 1863년 비밀 회합을 전시회에 출품하여 아카데미 회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수 칭호를 받았습니다. 1871년 이동파의 첫 전시회에 페테르고프에서 알렉세이 황태자를 신문하는 뾰트르 대제를 출품하여 유명세를 탔습니다. 1882년 모스크바에서 톨스토이와 친분을 나누게 되어 1884년 그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만년에는 진리란 무엇인가, 유다 등의 종교적인 주제의 그림들을 그렸죠. 이 그림은 야로센코의 니콜라이 게의 초상입니다. 니콜라이 게의 1871년 작품으로 페트르고프에서 알렉세이 황태자를 시문하는 뾰트르 대제입니다. 뾰트르 대제의 냉혹한 시선과 황태자의 고개 숙인 모습이 대제를 이루며 권력은 자식과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자신의 영지 미하일롭스크에서 유배 중이던 푸시킨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배 중에 친구에게 작품을 낭독하는 푸시킨을 그린 것이죠. 미하일롭스크의 푸시킨이란 작품입니다. 뒤에는 푸시킨의 유모 아리나 로지오브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유배 중에도 창작욕을 불태웠던 시인 푸시킨을 묘사했습니다. 집필 중인 톨스토이의 모습을 그린 톨스토이의 초상입니다. 톨스토이가 거주했던 모스크바 하모브니키 저택에서 집필 중인 것을 그린 것이죠. 니콜라이 게가 말년에 그린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작품입니다. 니콜라이 게는 말년에 양심, 유다, 겟세만의 동산 등 주로 종교화를 그렸습니다. 이제 풍경화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삭 레비탄입니다. 이삭 레비탄은 분위기 풍경화의 대가이자 이동파 화가였습니다. 레비탄은 1860년 라트비아 스발크현의 키르바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몰락하였지만 교양 있는 유대인 가문이었죠. 레비탄은 1873년 13살의 나이로 모스크바 회화 조각 건축학교에 입학하였고 페로프, 사브라소프, 폴레노프 등에게 사사받았습니다. 유명한 화가 미하일 네스테로프의 회상에 따르면 레비탄은 모든 것이 쉽게 달성되었고 게다가 그는 참을성 있게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레비탄은 경제적인 이유로 모스크바 회화 조각 건축학교를 자퇴하죠. 그리고 1885년 외교관이던 키셀료프 공작의 영지가 있던 밥킨 근처 막시모프카라는 벽촌에 정착하였습니다. 이때 체오프가 그 영지에 머물고 있었기에 그와 친분을 쌓게 되죠. 체오프와의 우정은 평생 계속됩니다. 1880년대 중반에 레비탄의 경제사정은 호전되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1886년 크림반도에서 휴양하면서 50점의 풍경화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1887년 레비탄은 오랜 소망이던 볼가 여행을 하고 그 소회를 체오프에게 편지로 써보내기도 했죠. 그러다가 1892년 체오프가 단편 배짱이에서 레비탄과 그의 여제자 유부녀 소피아와 그 남편 관계를 소재로 이용하였기에 체오프와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1900년 5월 레비탄이 중병을 앓고 있자 체오프는 그를 방문하여 둘은 결국 화해하죠. 레비탄은 1900년 7월 22일 40여 점의 미완성 그림들과 300여 점의 스케치를 남긴 채 사망하였고 오래된 유대인 공동묘지에 묻힙니다. 대표작은 블라지미르 네로 영원한 안식이 위해서 연못가 등이 있습니다. 레비탄의 봄, 물의 범람이란 작품입니다. 해빙기의 봄을 그린 것으로 멀리 물에 잠긴 집들이 보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도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인디안 썸머, 아낙네의 여름을 묘사한 작품 황금빛 가을입니다. 1895년 작품으로 자작나무 잎들이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물든 러시아의 초가을을 담았습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2주 정도 계속되는 러시아의 인디언 썸머, 아낙네의 여름과 이 작품에 대한 설명도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을날 소콜르니키라는 작품입니다. 레비탄이 1897년에 그린 것으로 가을길을 쓸쓸히 가는 여인의 모습이 겨울을 앞둔 가을의 청초함을 드러내줍니다. 분위기의 풍경화가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그림이죠. 러시아의 또 다른 풍경화의 대가 이반 쉬시킨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반 쉬시킨은 이동파의 창립 멤버이자 숲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숲의 풍경에 주목하여 러시아 자연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1832년 러시아의 엘라부가에서 태어났으며 1852년부터 56년까지 모스크바 예술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이어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해 1860년 최고 영예의 금메달을 수상하며 졸업하였죠. 이반 쉬시키는 정부 장학금으로 유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1862년부터 66년까지 스위스의 튜리히, 독일의 민헨, 뒤셀도르프, 체코의 프라가 등지에서 수학하였습니다. 러시아로 귀국한 후 쉬시키는 모스크바 예술가 모임에 참여했는데 보수적인 아카데미 미술 교육에 반대하는 젊은 화가들의
이 모임은 1870년 이동파로 발전하였습니다. 슈슈키는 러시아 미술의 숲의 풍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슈슈킨을 숲의 형제, 고독한 참나무, 늙은 소나무 등으로 불렀으며 이반 크람스코이는 러시아 풍경화의 길을 연 위대한 교사라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슈슈킨은 1873년 상트페테르부르크 황립 아카데미의 교수로 취임해 그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2번 결혼하였는데 2번 다 아내를 먼저 사별하였고 어렵게 얻은 자식마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에서만큼은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찬란한 햇빛과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며 젊고 강인한 러시아의 기질을 보여주었죠. 슈슈키는 1898년 66세의 나이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림은 이반 크람스코이가 그린 슈슈킨의 초상입니다. 모스크바 여름날의 하늘을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게 묘사한 모스크바 근교의 여름입니다. 슈슈킨이 1869년에 그린 것으로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과 그 지평선까지 잇닿은 길, 추수때가 된 황금빛 밀밭 등이 어우러진 그림이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도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83년 작품 숲속 고사리입니다. 숲의 황제답게 밝은 햇살이 비추는 숲의 정기가 느껴집니다. 슈슈킨의 가장 유명한 그림 소나무 숲의 아침입니다. 새끼 곰들이 부러진 소나무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러시아 숲의 풍경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역사화와 풍경화, 풍속화 등 다양한 장르의 그림을 그린 바실리 볼레노프를 만나보겠습니다. 볼레노프는 1917년 볼셰비크 혁명 이후 구소련에서까지 활동한 화가입니다. 볼레노프는 1926년 러시아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죠. 볼레노프는 1844년 페테르부르크에 교양이 있는 다자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유명한 고고학자였으며 어머니는 아동문학가이자 화가였습니다. 볼레노프는 1863년 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물리수학부에 입학하였는데 저녁에는 청강생 자격으로 페테르부르크 예술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회화뿐만 아니라 해부학, 건축예술, 화법, 기하학, 예술사 등을 수강하였습니다. 그 후 대학교를 휴학하고 예술 아카데미에서 미술에만 전념하다가 1868년 페테르부르크 대학 법학부에 다시 입학하였죠. 1869년 욥과 그 친구들로 작은 금메달을 수상하였으며 1871년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그리스도로 랩빈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볼레노프는 1872년 법학부와 예술아카데미를 동시에 졸업하고 아카데미 장학생으로 빈, 뮌헨, 베니스, 플로렌스, 나폴리, 파리 등을 여행하면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였습니다. 1876년 러시아로 귀국하여 무대 장식 예술 분야에서도 활동하죠. 1882년부터 95년까지는 모스크바 회화 조각 건축 학교에서 교pon을 잡았으며 레비탄, 코로빈, 오스로우모프, 아르히포프, 골로빈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볼레노프는 1879년부터 이동파의 회원으로 활동하여 1887년 대표작 가늠한 여인과 예술을 제15회 이동파 전시회에 출품하였습니다. 1910년부터 18년까지 민중계모 활동에 참여하여 민중극장 창립에도 관여하였죠. 1924년 탄생 80주년을 기념하여 트레자코프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볼레노프는 1927년 툴스카야 주에 자신의 영지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1878년 할머니의 정원이란 작품입니다. 저물어가는 할머니의 삶처럼 빛이 바랜 저택과 손질이 안 돼 방치된 정원이 할머니의 인생을 닮았습니다. 볼레노프의 황금빛 가을입니다. 1893년 작품으로 레비탄의 황금빛 과일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좀 더 화려한 색깔의 가을이 표현되어 있어 더 생동감이 있죠. 볼레노프의 겨울 이모젠트란 작품입니다. 1880년 작품으로 눈 덮인 마을 풍경과 집으로 향하는 말이 끄는 썰매의 겨울날 고단한 귀향길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볼레노프의 이른 눈이란 작품입니다. 1891년 작품으로 눈 덮인 강과 들판, 먹구름 낀 하늘이 이른 겨울의 추위를 말해주는 듯 합니다. 또 다른 풍경화가 알렉세이 사브라소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브라소프는 1805년 모스크바에 출생하여 1897년 모스크바에서 사망한 화가이죠. 모스크바와 그 근교 풍경을 화폭에 자주 담았습니다. 사브라소프는 이동파 창립 멤버입니다. 모스크바의 미술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많은 풍경화가 제자들을 배출하였죠.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여서 사업을 하기 바랬던 아버지의 희망에 반해서 1844년 모스크바 회화조각 건축학교에 입학하여 1854년에 졸업하였습니다. 1871년부터 75년까지 모스크바에 거주하면서 이동파 전시회에 참여하였죠. 1873년부터 78년까지는 아카데미 전시회에도 참여하였고 1873년에는 빈, 1878년에는 파리 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사브라소프는 1870년대 말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의 작품 내 어두운 모티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말년을 간원 속에서 허덕이며 작품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사브라소프는 1897년 빈민구제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였죠. 그림은 요셉 볼코프의 사브라초프의 초상인데 어두운 그의 단면이 얼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브라소프의 가장 유명한 그림 갈까마기 날아들다입니다. 1871년 작품으로 러시아에서는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갈까마기들이 날아앉은 나무와 멀리의 교회를 묘사했습니다. 막 눈이 녹기 시작한 초봄의 풍경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브라소프의 숲길입니다. 1871년 작품으로 곱게 뻗은 소나무와 숲길, 그 안의 사람들, 푸르스름한 하늘과 숲의 어두운 정조가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사브라소프의 겨울 풍경이란 작품입니다. 겨울 바람에 쓰러질 듯 외로운 오두막들이 쓸쓸하게 얼어붙은 겨울 풍경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번에 살펴볼 화가는 바실리 푸키레프입니다. 주로 풍속화를 그렸습니다. 그는 1832년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푸키레프는 초등교육을 받은 후 모길예프 현의 무명 화가의 도제로 들어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우연한 기회로 모스크바 회화 조각 건축학교에 입학하였고 푸키레프는 자량코 교수 밑에서 회화를 배웠습니다. 곧 탁월한 재능을 나타내서 1853년 페테르부르크의 예술아카데미로 보내지게 되죠. 1860년에 초상화 작품으로 예술아카데미 회원 칭호가 수여됩니다. 푸키레프는 1861년부터 1873년까지 모스크바 회화 조각 건축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결혼은 1863년 아카데미 회원 전시회에서 발표되었고 푸키레프의 이름을 전 러시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작품들은 어울리지 않는 결혼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림은 바실리 푸키레프의 자화상입니다. 바실리 푸키레프의 불평등한 결혼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결혼으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여드는 좋게 되어 보이는 노인과 20살도 되어 보이지 않는 어린 신부를 그린 것입니다. 1862년 작품으로 예술평론가 스타소프는 마침내라고 말했는데 마침내 대작이 나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신부 화관으로 많이 사용하는 은방울꽃을 쓴 신부입니다. 밤새 운 듯 벌겋게 부은 눈과 꾹 담은 입술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푸키레프는 자신을 사페르, 즉 러시아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보조하는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에서 신랑 신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푸키레프의 지창금 목록이란 작품입니다. 러시아는 결혼 전에 신부의 지창금을 합의하고 지창금, 즉 예단 목록을 서로 점검하기도 합니다. 상품화된 여성과 거래로서의 결혼을 푸키레프는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화가는 보리스 쿠스토지예프입니다. 보리스 쿠스토지예프는 1878년 러시아 아스트라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쿠스토지예프가 2살도 되기 전에 사망하였죠. 쿠스토지예프는 15살 때부터 페테르부르크 예술아카데미에서 미술 수업을 받았고 1896년 페테르부르크 예술아카데미에 정식 입학하여 사빈스키에게 사사받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렛빈에게 배우는 행운을 얻었죠. 렛빈의 국가소비에트 회의 그림 제작에도 참여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905년 발발한
제1차 러시아 혁명은 그의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쿠스토지예프는 풍자 잡지들의 전체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생생한 커리케처로 담아 기고하기도 하였습니다. 1905년 혁명 실패 후 1907년에는 이탈리아를, 1909년에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방문하여 혁명적인 러시아 예술가들의 모임인 예술세계의 화가들과 회동하였습니다. 쿠스토지예프는 1910년 예술세계에 가입하였고 이후 그들의 전시에 참여하였죠. 쿠스토지예프는 러시아 문화 작품 속에 사파를 그려넣는 일을 하기도 하고 희곡 작가 오스트롭스키의 작품을 1913년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공연할 때 무대와 의상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16년 그는 결핵으로 하반신이 마비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작품 활동을 계속하였죠. 쿠스토지예프는 독특한 화풍으로 부유한 러시아 상인들의 삶과 즐거운 명절 풍경, 축제 등의 모습을 화려하게 담아냈습니다. 쿠스토지예프는 1927년 5월 28일 레닌그라드에서 49세를 일기로 생을 마칩니다. 그림은 1912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1919년 작품 마슬레니차입니다. 아직 눈이 녹지 않은 3월 초 마슬레니차 축제 기간의 풍요로움과 설렘을 들썩이는 군중들로 묘사하였고 활기찬 트로이카 마차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였죠. 러시아 봄축제 마슬레니차와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쿠스토지예프의 1915년 작품 크라사비짜 미녀입니다. 풍만하고 아름다운 여인상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죠. 모델은 모스크바 예술극장 여배우 셰프첸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 여인의 풍만한 몸매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쿠스토지예프의 러시아 비너스란 작품입니다. 쿠스토지예프식의 풍만한 중년 여인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도 러시아 비너스입니다. 1925년 작품으로 러시아식 사우나 반야를 하는 여인을 그렸습니다. 손에는 몸을 두드려 마사지하는 자작나무 잎 다발이 들려있고 주위에는 물동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풍속화가의 대가 블라지미르 마kov스키를 만나보겠습니다. 블라지미르 마kov스키는 화가 깐스탄친 마kov스키의 동생입니다. 아버지도 유명한 예술계 인사였죠. 두 형제는 다 유명했지만 화풍은 전혀 달랐습니다. 블라지미르 마kov스키는 1873년 아카데미 회원을 지냈고 1893년 페테르부르크 예술 아카데미 집행위원도 역임하였습니다. 마kov스키는 아버지가 설립자 중 한 명이었던 모스크바 회화 조각 건축학교를 마치고 1872년부터 이동파에 참여하여 전시 활동을 하였습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혁명가의 신문, 밤의 집회, 가로수길에서 등이 있습니다. 마kov스키의 1883년 작품 만남입니다. 도제 생활을 하는 아들을 찾아온 어머니와 어머니가 건넨 빵을 막 먹기 시작한 아들의 만남을 그린 것이죠. 헐벗고 맨발인 아들을 안타깝게 쳐다보는 어머니와 빵에 집중하고 있는 아들의 표정이 섬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가로수길에서라는 작품으로 1886년부터 87년까지 그린 것입니다. 가로수길 벤치에 앉은 젊은 남녀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손풍금을 켜고 무심히 앉아있는 남자와 잔뜩 걱정스러운 표정의 여자가 젊은 남녀의 앞날에 대한 불안을 말해줍니다. 1892년 작품 못 들여보내요입니다. 선술집 앞을 막아선 아내와 아들, 들어가려는 남자를 그렸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술값으로 들고 나온 옷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혼한 표정의 아내와 겁에 질려 엄마에게 매달린 아들, 얼굴이 이미 취한 듯한 남자의 표정이 당시 알코올 중독이 심각했던 사회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로 참고하세요. 이제 바실리 빼로프를 만나보겠습니다. 빼로프는 1833년 현지사 게오르기 크리데네르 남작의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전해지는데 탄생 연도가 1833년인지 34년인지 불분명합니다. 그가 태어난 후 부모는 결혼하였지만 아버지의 성과 남작 칭호는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에는 대부의 이름을 따서 바실리에프라는 성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빼로프라는 성은 그가 글씨를 열심히 잘 썼기에 그의 선생이 붙여주었던 펜이란 뜻의 빼로에서 굳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빼로프는 성직자의 타락을 폭로한 부활절 마을 십자가 행렬의 통렬한 풍자로 무리를 일으켰으며 1862년부터 64년 유럽 체류 후에 발표한 작품들인 트로이카,
고인의 배웅 등에도 사회적 항의의 자세가 역력했습니다. 크람스코이와 랩빈 등이 주도한 이동파에 1871년부터 77년까지 참여하여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오스트롭스키 등의 초상화도 주요 작품으로 꼽히죠. 가정교사의 도착이란 작품으로 1866년 빼로프가 그린 것입니다. 상인의 집에 도착한 연약한 여자 가정교사를 그린 것이죠. 값비싼 실내복을 입은 당당한 주인과 그 옆에 집사, 호기심에 찬 아이들의 얼굴, 문 뒤에서 훔쳐보는 하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에 반해 손수건을 꼭 쥔 주눅이 잔뜩 든 가정교사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죠. 빼로프가 그린 사냥꾼이란 작품입니다. 사냥터에서 쉬고 있는 사냥꾼들을 그린 것으로 옆에는 사냥한 토끼와 새들이 늘어져 있고 자신의 무용담을 과장된 표정으로 말하는 사냥꾼과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신참 사냥꾼, 그 옆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능청스러운 표정을 한 사냥꾼들의 모습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낚시꾼이란 작품은 고기를 낚고 있는 노인 낚시꾼이 호기심에 찬 모습으로 물속을 들여다보는 순간을 그렸습니다. 고인의 배웅이란 작품은 아버지의 관을 수레썰매에 싣고 가는 가족을 그렸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어머니의 모습과 아버지의 관을 껴안은 딸, 그 옆 병색이 완연한 아들의 모습이 가장을 잃은 한 가족의 비참한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게 해줍니다. 이 작품은 아들의 무덤에 온 노 부부입니다. 1874년 작품으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의 초라한 묘를 찾은 노 부부의 처진 어깨와 숙이는 고개가 그들의 비애와 슬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화가는 니콜라이 야로셴코입니다. 니콜라이 야로셴코는 1846년 우크라이나 폴타바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였으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피테르부르크로 가서 파블로프 군사학교에 입학하죠. 그러다가 1860년대에 야로셴코는 화가 볼코프에게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으며 미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람스코이가 가르치던 예술장래협회 미술학교 야간 강좌를 다니게 되죠. 1867년 야로셴코는 파블로프 군사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였지만 미술 공부도 계속합니다. 야로셴코의 세계관은 당시 풍미했던 체르니첵스키와 도블르-르보프 등의 러시아 혁명민주주의자들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1876년 야로셴코는 이동파에 합류하였고 10년 이상을 스승 크람스코이와 함께 이동파를 지도하였다가 크람스코이가 죽은 후에는 이동파의 사상과 전통의 계승자가 되죠. 동료 화가 네스테로프는 야로셴코에 대해 검소하고 자제력이 강하다, 외모는 온화하지만 영혼은 강하다라고 평하였습니다. 그의 동시대인들은 그를 화가들의 양심이라고 불렀죠. 대표작은 화부, 수인이 있으며 1888년에 가장 유명한 작품들 중 하나인 어디나 삶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근해에서 농부 아가씨 등을 발표하였으며 1898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죠. 1878년 작품 수인입니다. 창문 햇볕에 비친 갇힌 공간 속 수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빛과 어둠의 선명한 대조가 드러납니다. 어두운 공간의 수인은 창문 앞에서 밖을 향해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는 자유가 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야로셴코의 어디나 삶이란 작품입니다. 유영지로 떠나는 기차에 몸을 실은 유영수들을 묘사했습니다. 기차 밖에는 아이가 던져준 빵부스러기를 먹으러 모여든 새들이 보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은 검은 스카프를 쓰고 있습니다. 상중이라는 뜻이지요. 모두가 천진무관 아이가 펼치는 작은 퍼포먼스에 넋을 잃고 쳐다보는데 멀리 다른 쪽 창밖을 내다보는 유영수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도 유튜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러시아 대표 화가들과 작품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